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풀어보고 확인하고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72쪽과 73쪽 그리고 수익체 52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소수 두 자릿수의 뺄셈을 배웠습니다.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 한 자릿수의 뺄셈, 두 자릿수의 덧셈, 두 자릿수의 뺄셈까지 배웠는데요. 모눈종이로도 풀어봤고요. 그리고 수직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로셈으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 방법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네모는 0.05라고 읽습니다. 자, 점은 소수점을 의미하죠. 그리고 0점이니까 05.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0.05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6.937에서 7이 나타내는 수는 얼마일까요? 나타내는 값을 적는 거예요. 7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있는 수예요. 소수 셋째 자리 값은요, 자리 값은요 0.001입니다. 0.001이 총 7개 있으니까 0.007이겠죠. 0.01이 438개의 인수는 몇 개일까요? 자, 숫자가 커지니까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요. 0.01이 43개면 얼마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0.43이죠. 이걸 생각하면 돼요. 0.01이 43개면 0.43이니까요. 0.01이 438개면 4.3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8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게요. 1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는 10만큼 계속 나눠주고요. 오른쪽으로는 10배씩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을 10으로 나누면 0.1, 0.1을 다시 10으로 나누면 0.01, 0.01을 다시 10등분하면 0.001이 됐고요. 1을 10배 하면 10으로 됐습니다. 345를 가지고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345를 10으로 나눠주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우리 피자를 생각하면 피자가 한 판 있는데 그걸 10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먹는 피자의 양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345에서 더 작아지는 값이 되어야 됩니다. 더 작아지는 값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요. 34.5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3450이 됩니다. 10으로 한 번 나눠줬으니까 더 작아져야 되는데요. 더 작아지는 값은 34.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4.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10으로 나눠줍니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만 움직여주면 돼요. 그래서 3.45가 되겠습니다. 다시 10으로 나눠주면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0.345가 되겠죠. 이제 반대로 10배를 해주겠습니다. 345에서 10배를 해주면 3450이 되겠죠. 점점 더 커져요, 수가.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서요. 동그라미 안에 크다 작다를 알맞게 써놓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한번 써볼게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278, 3.72. 자,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소수 첫째 자리 수는 소수 첫째 자리 수끼리, 소수 둘째 자리 수는 둘째 자리 수끼리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비교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소수점을 맞춰보겠습니다. 2, 7, 8, 3.72. 일단 1의 자릿수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3과 3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소수 첫째 자릿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2와 7이에요. 2와 7 중에 어떤 수가 더 큰 수인가요? 그렇죠. 7이 더 큰 수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까닭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소수 첫째 자릿수를 비교했더니요. 2가 7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7이 2보다 더 크기 때문에 3.72가 3.278보다 더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0.8 더하기 0.15.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소수점의 위치를 정확히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만 맞추면 자연수의 덧셈과 자연수의 뺄셈처럼 똑같이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수점만 같은 위치에 콕 하고 찍어주면 계산이 끝이 납니다.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0.8 더하기 0.15입니다. 소수점 위치를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5에 더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5, 8 더하기 1은 9예요. 0 더하기 0은 0이고요. 그대로 그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0.95가 되겠습니다. 1.46 빼기 1.0이에요. 역시 똑같이 소수점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주세요. 빼주죠. 6에서 1을 빼면 4, 4에서 0을 빼면 4, 1에서 1을 빼면 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위치에 소수점을 그대로 찍어주면 돼요. 0.44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식은요. 소수점의 위치가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1과 9를 더하면 10, 1 더하기 6 더하기 7은요. 14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3은 5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찍어주면 돼요. 5.40 또는 맨 뒤에 있는 0은 없앨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4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7.1 빼기 1.85입니다. 소수점의 위치는 맞춰놨습니다. 빼줄게요. 5에서 뺄 게 없으니까 하나 빌려와야 됩니다. 0이 되고요. 10 됩니다. 10에서 5를 빼면 5, 0에서 8을 또 못 빼니까요. 하나 더 빌려올게요. 6, 10, 10에서 8을 빼면 2, 6에서 1을 빼면 5. 마지막으로 이 위치에다가 소수점을 콕 찍어주면 됩니다. 5.25가 되겠습니다. 예지는 떡볶이를 만들려고요. 떡볶이 떡 0.6kg과 어묵 0.5kg을 샀습니다. 예지가 산 떡볶이 떡과 어묵은 모두 몇 킬로그램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자,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은 총 4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모는 종이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수직선으로 푸는 방법. 세 번째는 0.1의 개수를 세워가지고 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세로셈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세로셈을 한번 풀어볼게요. 0.6과 0.5의 소수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고요. 맨 뒤에서부터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문제에서는요. 떡볶이 떡과 어묵은 모두 몇 킬로그램인지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해줘야 돼요. 더하겠습니다. 6 더하기 5는 11이죠. 그리고 1 더하기 0 더하기 0은 1이에요.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콕 찍어주면 1.1k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수직선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0.6은요. 10개로 나눈 것 중에 6칸, 어묵은 10개로 나눈 것 중에 5칸이에요. 1이 지금 몇 조각이 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조각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요. 10분의 1, 소수로 고치면 0.1입니다. 0.6은 10분의 6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0.1이 총 6개의 모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0.5는 0.1이 총 5개가 모인 것이다. 그래서요. 0.6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6칸을 가주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0.6이 되는 곳이에요. 어묵을 더해줘야 되니까 더할 때는 수직선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5칸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칸. 여기가 바로 0.5를 더한 수예요. 여기 있는 수를 한번 읽어볼게요. 1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있죠. 그래서 1.1kg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kg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과 차를 각각 구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수들의 합과 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어떤 수가 될까요?
일단 1의 자리는요, 다 0이에요. 그래서 1의 자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 첫째 자릿수 비교해 볼게요. 2, 3, 3, 2, 4입니다. 4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 수가 가장 큰 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작은 수를 확인해 볼게요. 소수 첫째 자릿수를 다시 비교해 볼게요. 2, 3, 3, 2. 2가 3보다 더 작기 때문에 요건 아니고요. 0.29와 0.21 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있어요. 비교해 볼게요. 0.29, 0.21. 소수 첫째 자릿수는 똑같고요. 소수 둘째 자릿수를 비교하니까 한쪽은 9고요. 한쪽은 1이에요. 1이 9보다 더 작은 수죠. 그래서 0.21이 더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는 0.2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수는 0.4, 가장 작은 수는 0.1이 되겠습니다. 합과 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합을 먼저 구해볼게요. 0.4 더하기 0.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4 더하기 0.21. 소수점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1과 더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 그대로 내려오고요. 4 더하기 2는 6, 0 더하기 0은 0. 마지막으로 소수점 찍으면 0.61이 되겠습니다. 합은 0.61. 이제 차를 구해볼게요. 0.4 빼기 0.21. 역시 소수점의 위치 맞춰놨습니다. 1에서 뺄 게 없으니까요.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3이 되고요. 10이 됩니다. 10에서 1을 빼면 9, 3에서 2를 빼면 1, 0에서 0을 빼면 0, 0.19. 차는요. 0.19예요. 합은 0.61. 차는 0.19가 되겠습니다. 선준의 집에서 장난감 가게까지의 거리는요. 선준의 집에서 분식집까지의 거리보다 0.5km만큼 더 길어요. 선준의 집에서 장난감 가게까지의 거리는 구해보세요. 구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선준의 집에서 장난감 가게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얼마쯤 될까요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힌트가 있어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구하는 것은요. 요거예요. 요게 얼마쯤 될까요? 선준의 집에서 장난감 가게까지의 거리는 요 거리는요. 요 거리는 선준의 집에서 분식집까지의 거리보다 0.5km만큼 더 깁니다. 선준의 집부터 분식집까지 거리가 이거예요. 자, 요 거리가 바로 1번 거리라고 할게요. 1번 거리. 요 거리에 0.5km만큼 더 깁니다. 요 거리에 0.5km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장난감 가게에서 선준의 집까지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선준의 집에서 분식집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선준의 집에서요. 분식집까지 거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리예요. 이 거리는 1.53 빼기 0.76을 하면 되죠. 요만큼을 빼주면 돼요. 빼볼게요. 자, 먼저 소수점의 위치 맞춰주고요. 3에서 6을 못 빼니까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하나 빌려오니까 4가 되고요. 10만큼 빌려왔어요. 13 빼기 6은요. 7이 되고요. 4에서 7을 또 못 뺍니다. 그래서 하나 빌려올게요. 1에서 하나 빌려주니까 0이 되고요. 10만큼 빌려왔습니다. 14 빼기 7은 그렇죠. 7이 되죠. 0 빼기 0은요. 0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찍어주면 0.77 됩니다. 0.77은 요거 거리예요. 0.77. 요게 바로 분식집에서 선준의 집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준의 집에서 장난감 가게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요? 자, 우리 앞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선준의 집에서 분식집까지의 거리 0.77에서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0.5km만큼 더해주면 선준의 집에서 장난감 가게까지의 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소수를 더해주면 돼요. 더해볼게요. 일단 소수점 위치 맞춰주고요. 더해보겠습니다. 7에 더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7, 7과 5를 더하면 12가 되고요. 1과 0과 0을 더하면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콕 찍어주면 1.27km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히 풀면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급하게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급하게 풀 이유 없고요. 천천히 차근차근히 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어요. 수익책 52쪽에 있는 정리해 보아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3m는 몇 킬로미터로 고칠 수가 있을까요? 자, 요걸 알기 위해서는요, 수직선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수직선 생각해 볼게요. 1km가 있고요. 1000m가 있습니다.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1m예요. 요게 총 몇 등분되어 있냐? 1000등분되어 있습니다. 자, 요 수직선 기억나죠? 그래서요,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1km를 지금 1000등분하고 있습니다. 분수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1이라고 했죠. 1을 1000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는 1000. 분자는 1m이기 때문에 1. 요거를 소수로 고치면 0.001이 됩니다. 근데요, 43m는 1m가 몇 개 모인 거예요? 43개 모인 거죠. 다시 말하면 0.001이 43개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0.043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0.043km가 되는 거예요. 2.75와 2.705 중에서 더 큰 수를 알아볼게요. 네, 우리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제일 먼저 자연수 1의 자리 비교해 봐야 돼요. 2와 2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수 첫째 자릿수 비교하니까 또 똑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수 둘째 자릿수 비교하니까 5와 0입니다. 5보다 0이 더 크죠? 그래서 2.75가요. 2.705보다 더 큰 수가 되겠습니다. 0.684를 100배한 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0.684. 100배를 하면요, 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피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피자 한 판을 먹는 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피자 100판을 먹는 게 배불리 먹을 수가 있을까요? 피자 100판을 먹으면 다 못 먹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피자 100판이에요. 그래서 100배를 하면 수가 더 커져야 돼요. 0.684보다 더 큰 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옮겨줘야 될까요? 왼쪽으로 옮겨줘야 될까요? 왼쪽으로 옮기면 0.0684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옮기면 6.84가 됩니다. 0.0684가 더 큰 수인가요? 6.84가 더 큰 수인가요? 그렇죠. 6.84가 더 큰 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옮겨주는 겁니다. 한번 옮겨볼게요. 자, 10배를 할 때마다 소수점을 한 칸씩 오른쪽으로 옮기거든요. 100배를 했으니까 100배는 10배를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을 옮겨주면 돼요. 0.684에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을 옮기면 돼요. 그러면 068.4가 되죠. 제일 앞에 있는 0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8.4가 되겠습니다. 2.91 더하기 0.8입니다. 소수의 덧셈인데요. 소수점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더해주면 됩니다. 1에서 더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 되고요. 9와 8을 더하면 17, 1과 2를 더하면 3.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콕 찍어주면 3.7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빼볼게요. 13.2 빼기 10.85는 그대로 소수점끼리 맞춰주세요. 그 다음 빼주면 되겠죠? 5에서 뺄 게 없잖아요.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1 빌려오고요. 10만큼 빌려왔으니까 10 빼기 5는 5. 1에서 8을 못 빼요. 그래서 하나 빌려올게요. 2가 되고요. 10이 빌려왔습니다. 11 빼기 8은요. 3이 되죠. 2에서 0을 빼면 2, 1에서 1을 빼면 0이니까 적어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콕 하고 찍어주면 2.3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 알맞은 칸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0.043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 타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가겠습니다. 2.75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68.4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갔다가요. 오른쪽 갔다가요. 왼쪽
왼쪽 쭉 내려오면 여기가 68.4. 3.7을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갔다가요, 왼쪽 갔다가요, 왼쪽 갔다가요, 왼쪽 갔다가요, 왼쪽 가면 되네요. 그래서 3.71은 제일 첫 번째 자리가 되고요. 2.35 가볼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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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쭉 2.35 여기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배운 것을 되돌아보고 기억해야 될 내용을 한번 여기다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4단원 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을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